전기차 시대에 전쟁이 나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매일 해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굉장히 예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특히 대한민국 이런 선진국일수록 사실 전기차의 비율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현행법에 근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상황을 좀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기습 남침이 시작이 된 지 48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일단 특수부대가 도착을 했고 정전이 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완전한 블랙아웃 상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만 기름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름 넣고 부산까지 가자, 요렇게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죠. 기름차가 있으니까 빨리 기름을 채워서 부산으로 내려가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유소는 현재 무장군인이 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유소 왜 무장군인이 통제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전에 먼저 기름을 퍼올리는 건 펌프가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퍼올려서 그거를 주유건으로 쏴주는 건 역시 펌프의 역할입니다. 펌프를 돌리는 건 전기죠. 그러니까 블랙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게 되는 주유소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비상 발전 시스템이 있다, 또는 전기가 아직 흐른다 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에 의하면요, 대형 주유소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SUV는 필요시에 중점관리대상 및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국가에게 줘야 되는 그런 자산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13조의 사망, 비축물자의 사용, 주유소 기름은 이제 오직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즉 주유소 사장이 내가 돈 받고 팔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3조의 2항 물자의 사용, 전시 상황에 국가는 지정된 물자, 기름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 사용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유소를 갔을 때 주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미국의 서부 영화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터미네이터나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름 좀 넣고 가자, 요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리터당 100만원 줄 테니까 이거 넣게 해줘 라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사실 어찌 보면 기름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기름 말고는 현실적으로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전기차가 있다라면 과연 어떤 미래가 흘러갈지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전기차 블랙아웃 됐는데 충전 못하는 건 매한가지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항상 대부분 충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80kW의 차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시나리오는 완전 저출력 차량, 완전 저용량 차량에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차를 타고 피난을 간다? 이건 솔직히 영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이 생각을 할까요? 나만 차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걸 나만 할까요? 5,500만 국민 중에서?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도로는 사실 이게 민간의 통행을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전시에 이 군이 이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차를 타고 피난을 다니면서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이 전쟁 발발 시의 대원칙 첫 번째는 은거와 버티기입니다. 은거와 버티기를 위해서 전기차를 활용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겨울 영하 10도의 날씨예요. 배터리 효율은 조금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 감소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80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kW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라고 한다면 전기장판 2개를 풀 가동을 하고 인덕션으로 취사를 하고 오프라인 생존 지도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뭐 손전등이나 이런 걸 쓰면서 그런 걸 하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온 가족이 말이죠. 전시 상황이 사실 풍족하게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을 이용해서 버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더 아끼고 아껴서 전기장판 쓰지 않고 더 아낀다면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동을 켜놓으면 첫 번째로 소음이 발생해서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내연기관은 이렇게 수일 동안 시동을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가 엔진이 붙던지 아니면은 기름이 먼저 나가던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벌어지겠죠. 만약에 기름차예요. 내연기관 차인데 나는 시동을 켜놓고 차박을 즐길게. 히터 켜놓고 잘못 자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어찌 보면 오히려 전시 상황에 사실 어차피 어떤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막 주행을 해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기차 자체는 이동식 벙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망이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요즘에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은 전력이 차단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개전과 함께 모든 전기가 한 번에 나가진 않았습니다. 모든 전기가 동시에 전쟁 시작했다?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국지적으로는 전기가 공급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망이 멀쩡히 살아있다라고 쳐보면 내연기관 기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원령의 발동 조건은 정전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동원령은 그냥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률 조항들에 의해서 국가의 기초 자산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은 국가 소유의 통제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전기가 쌩쌩하더라도 군대 탱크를 굴릴 수 있는 기름이 먼저, 군대의 군용 차량들을 굴릴 수 있는 것이 먼저 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유를 먼저 한다.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첫 번째, 국가 차원에서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으로 배급을 할 겁니다. 기름을. 그렇게 될 거죠. 근데 차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극소수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기름 10리터를 받기 위해서 특정 지정된 배급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줄을 서야지 기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30분 기다리지 뭐, 잠깐 뭐 유튜브 한두 개 보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자야 될 수도 있어요. 주유소가 한 곳이 열렸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기름을 필요하는 자동차가 10,000대, 100,000대 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는 언제 주유를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제 간신히 열린 주유소 앞에까지 어떻게 갔습니다. 갔는데 차량의 행렬이 쫙 늘어서 있어요. 몇십 킬로미터를. 이 차들은 약탈과 폭동의 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장 탱크의 기름이 내 앞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끝난 겁니다. 전력망이 살아있다면 저라면 바로 충전기를 먼저 꽂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완속 충전기라던가 아니면 근처에 있는 작동이 되고 있는 충전기에 먼저 꽂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대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기름을 넣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보다 기다리면 되는 환경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가 지금은 흐른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전기차는 전기 충전이 완료되면 사실 더 꽂아놓는다 그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뭐 계속 충전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해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외부인이 맘껏 들락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파트 주민들만큼 서로 좀 배려를 한다라면은 원활하게 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내연기관차도 사실 장점이 있죠. 기름을 가진 양이 연비만 좋다면 그 양에 상관없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단점이 있죠. 또 오랫동안 시동을 켜놓을 수 없고 이걸로 마음껏 전력 사용을 할 수 없다. 또는 발전 시설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아쉬움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기차는 좀 보완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전기차도 단점이 있죠. 전기를 충전해 놓은 양에 비해서 계절과 온도 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들쭉날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우려했던, 사실 컨텐츠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우려했던 거는 그냥 바로 고철이 되는 거 아닐까? 바로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좀 고민을 사실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컨텐츠를 준비하고 법률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마냥 그렇지는 않구나. 그 기름차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마냥 해결책은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볼 때 조용히 이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아마 좀 반론으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거나 또 알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에 제가 좀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였습니다. 안녕.